안녕하세요. 부자의 17가지 마인드를 배우는 책 백만장자 시크릿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를 아주 직설적으로 비교해 나가는 책입니다. 17가지의 마인드 중 첫 번째 마인드 내용을 공유할 텐데요. 혹시 부자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부모 잘 만났겠지? 운이 좋았겠지? 나쁜 사람일 거야? 로또인가? 나도 한땐 잘 나갔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 재수.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책을 볼까? 대화해보고 싶다. 나와 다른 점이 뭘까? 배울 점은 어떤 게 있을까?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10년 후 둘 중 누가 부자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꿈을 존중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상대의 꿈을 비웃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부자를 욕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 싫어 하면 저도 싫을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너 좋아 하면 저도 최소한 싫지는 않을 겁니다. 꿈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부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꿈과 부도 우리를 좋아해 줍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돈만 사랑하고 돈을 쫓고 부자를 동경해라 그런 또 뜻은 아닙니다. 좋은 부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부자가 되었는지를 배우자는 겁니다. 백만장자 마인드 17가지 마인드 중 첫 번째 마인드입니다.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고 믿습니다. 백만장자는 자기 삶에 일어난 일에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피해자처럼 군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비난한다입니다. 환경을 비난하고 경제를 비난하고 정부와 주식, 또 직원, 상사, 배우자, 부모를 비난합니다. 비난의 대상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무엇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합리화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불평한다입니다.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누가 더 불평이 많나 대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의 이 현재가 가장 비난할 것도 합리화할 것도 불평할 것도 너무 많고 또 너무 좋은 것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로 사는 것은 사실 너무 편안한 삶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탓만 하면 되니까요.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면 순간의 기분 전환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꾸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책임자가 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는 것을 빼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 탓, 내 책임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또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선 피해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숙제를 내주는데요. 일주일간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라는 숙제입니다. 만약 내가 불평이 많은 편이었다면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긍정과 성공을 땡기려 하지 말고 불평을 하지만 않는 중간에만 있어도 훌륭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 숙제를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자들의 세계 최고의 비밀인데요. 부자 피해자는 없다입니다. 부자 책임자만 있다입니다.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을 운영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운영하는 것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운영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주변 환경이 내 인생에 책임이 있는 것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에 책임이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100%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해낼 수 있다고 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나에게 책임을 물을 때만이 상황을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